싸늘한 도시의 바람이 서울의 한 예술대학교 캠퍼스 건물 사이를 휘젓고 지나갔다. 20살 강하늘은 오늘도 강의실 가장 뒷자리 창가 구석에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칼 아래 그의 검은 눈동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바닥에 한 점을 응시했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유난히 도드라지는 외모 때문에 어디를 가든 주목받았고 그 시선은 종종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의 여린 마음을 찔렀다. 어이, 거기 용병. 또 혼자 뭐하냐. 그림 그리는 척이라도 해야지. 등록금 아깝지 않게. 익숙한 조롱이었다. 같은 과 선배인 김지훈. 그는 하늘이 입학한 첫날부터 줄곧 그를 괴롭혀왔다. 하얀 피부에 값비싼 옷차림, 아이돌 같은 외모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훈은 하늘의 검은 피부색과 내성적인 성격을 빌미삼아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지훈의 옆에는 항상 그의 무리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낄낄거렸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항은 더 큰 괴롭힘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지난 1년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림이었다.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이나 옥상 구석 혹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그만의 우주가 펼쳐졌다. 어둡고 격렬한 색채, 뒤틀리고 왜곡된 형상들. 그의 그림은 그의 내면처럼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폭발할 듯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그는 자유로웠다. 세상의 편견도 지훈의 목소리도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홀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그의 학비를 댔다. 하늘은 그런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물감값을 벌었다. 피곤에 절어 쪽잠을 자고 일어나 다시 학교로 향하는 그의 어깨는 20살 청년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워 보였다. 스케치북 한 구석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휘갈겼었다. 왜 나만 다를까? 왜 이 검은색은 나를 오자매는 족쇄가 되어야 할까? 어느덧 시간은 흘러 2학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다. 학교 게시판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인 작가 등용문인 대한민국 청년미술대전 공모전 포스터가 커다랗게 붙었다. 엄청난 상금과 함께 유수의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 수 있는 기회. 미술학도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였다. 하늘의 심장도 잠시 뜨겁게 뛰었지만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다. 야 강하늘, 너도 저거 한번 내보지 그래? 대상 타면 아프리카에 있는 내 고향에 금이 환영해야지. 안 그래? 복도를 지나가던 지훈이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주변의 학생들은 못 들은 척하거나 혹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피했다. 역시 나 같은 놈은 안 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망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날 밤 하늘은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야간 아르바이트는 고되었지만 낮 동안 겪었던 일들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스케치북을 꺼내 무심코 떠오르는 형상들을 그리고 있을 때였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새로 부임한 교양미술 수업의 박 선생이었다. 그는 야식을 사러 왔다가 카운터에 놓인 하늘의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하늘이가 잠시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박 선생은 무심코 펼쳐진 페이지에 그려진 강렬한 드로잉에 시선을 빼앗겼다. 거칠지만 살아있는 선, 꿈틀대는 에너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 그는 짧은 순간 하늘의 그림이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박 선생은 하늘이를 연구실로 불렀다. 어색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하늘에게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어젯밤 보았던 그림 이야기를 꺼냈다. 하늘 학생, 어제 편의점에서 본 그림 말인데 정말 대단하더군. 특히 그 인물들의 역동적인 표현은 압도적이었어. 하늘은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 선생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에게, 그것도 교수에게 자신의 그림에 대한 칭찬을 듣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혹시 청년미술대전에 관심 있나? 박 선생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네 같은 사람이라니?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지. 하늘 학생, 세상의 편견은 때로 우리 눈을 가리지만 진정한 예술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 내 그림에는 그런 힘이 느껴져. 한번 도전해보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지. 박 선생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는 하늘이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쩌면 스스로 외면했던 꿈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박 선생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하늘이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기분,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공모전 주제는 경계에서 피어나는 희망이었다. 하늘에게 그보다 더 절실한 주제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 자체가 경계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다. 검은색과 흰색의 경계, 한국인과 외국인의 경계,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 그리고 그 모든 경계선 위에서 그는 끊임없이 희망을 갈망했다. 박 선생은 하늘이에게 단순한 기술 지도를 넘어 그의 내면을 탐구하고 그것을 예술로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봐, 하늘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내 그림을 통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하늘이는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캔버스 위에는 그의 삶과 고뇌, 그리고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하나둘 형상화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어둡고 혼란스럽기만 했던 그림과는 달랐다. 여전히 강렬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미지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빛과 따스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자신의 검은 피부색을 부끄러워했던 과거를 넘어 그는 이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원을 이루는 모습,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인물의 뒷모습, 깨진 거울 조각들 속에 비친 수많은 나의 모습들. 그의 붓은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듯 자유롭게 움직였다. 하지만 하늘이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김지훈이었다. 이전처럼 자신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피하기만 하던 하늘이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박 선생이 하늘이를 각별히 챙기고 하늘이가 공모전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훈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다. 그는 하늘이의 재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듯한 하늘이의 태도가 못마땅했다. 지훈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어느 날 하늘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와 비싼 수입 물감들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애써 준비한 캔버스 몇 개를 칼로 그어놓았다. CCTV도 없는 구석진 작업실이었다. 하늘은 망연자실했지만 범인이 누구일지는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시 재료를 구해야 했다. 며칠 뒤에는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미대 X학년 K군, 유명 해외 작가 작품 표절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교묘하게 편집된 하늘이의 습작과 해외 작가의 작품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고 유사성을 지적하며 그가 공모전을 위해 표절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댓글에는 하늘이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그의 인종을 언급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이 넘쳐났다. 하늘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며칠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박 선생은 그 글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고 했지만 하늘이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도움이 찾아왔다. 같은 과 동기인 최윤아였다. 윤아는 평소 하늘이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살갑게 대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의 묵묵한 성실함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녀는 커뮤니티의 글이 지훈의 소행임을 직감하고 몰래 지훈과 그 무리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는 지훈이 하늘이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아는 익명으로 그 파일을 학교 측과 박 선생에게 전달했다. 박 선생은 즉시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지훈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지훈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학교는 지훈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고 커뮤니티의 글은 삭제되었다. 하늘이는 윤아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공모전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늘이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그의 작품 제목은 경계의 노래였다. 거대한 캔버스에는 수많은 경계선들이 그어져 있었지만 그 선들은 서로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연결하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에너지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어둠과 빛, 절망과 희망, 고통과 환희가 공존하는 하늘 자신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세상 모든 경계인들의 이야기였다. 드디어 공모전 마감 전날 밤, 하늘이는 완성된 작품을 화실 한가운데 세워두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시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를 쐬며 마음을 가다듬고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지훈이었다. 정학 처분을 받은 그가 어떻게 학교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손에는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가 들려 있었고 그는 하늘이의 작품을 향해 그것을 뿌리려 하고 있었다. 멈춰! 하늘이의 외침에 지훈이 놀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악의에 찬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까짓게 감히? 내 그림 따위가 인정받을 줄 알아? 지훈이 소리치며 스프레이를 작품에 뿌리려 했다. 하늘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작품 앞을 가로막았다. 검은 페인트가 그의 옷과 얼굴에 마구 튀었다. 내 그림은 망가뜨릴 수 있어도 내 꿈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 처음이었다. 그가 지훈에게 정면으로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여 하늘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찰나 화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선생과 경비 아저씨가 뛰어들어왔다. 누군가 지훈이 학교에 몰래 들어온 것을 보고 신고한 것이었다. 지훈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그의 추악한 범행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늘은 검은 페인트가 묻은 자신의 작품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가장 빛나야 할 중심 부분이 검게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밤을 새워 작품을 복원하려 애썼지만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이 상처마저도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그는 검게 얼룩진 부분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더욱 강렬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하얀색과 금색의 선들을 덧입혔다. 마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사조처럼 그의 작품은 새로운 의미를 품고 다시 태어났다. 공모전 발표 당일, 수많은 참가자와 관람객들로 가득 찬 강당은 긴장감으로 술렁였다. 하늘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대상 발표의 순간, 사회자의 입에서 강하늘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다. 순간 강당 안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검은 페인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작품 경계의 노래를 가리키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작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선 용기의 흔적입니다. 저의 검은 피부색은 때로 차가운 시선과 편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저는 이 색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경계에 선 사람들이 자신의 색깔을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박 선생은 객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하늘이의 대상 수상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작품과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종차별